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꼭지가 또 시작되는 거니까요. 또 간단한 제 소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남원, 춘향전으로 유명한 남원이요. 또 지리산이 있고 섬진강이 돌아나가는 그런 이제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서 천연 발효 식초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큰 규모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만들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식초에 관한 지식이나 그 이제 식초 만드는 과정들을 이제 블로그에 올려드리고요. 또 그걸 보시고 나름 이제 믿어주시는 분들이 연락해 주시면 그 식초들을 보내드리고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 앞 꼭지들도 몇 번 동영상을 찍어 봤습니다만은 뭐 본인이 관심이 없으신 꼭지들에 대해서는 별로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으세요. 관심이 많은 꼭지는 조회수가 확실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없으신 그런 쪽은 확실히 조회수가 좀 작은 게 눈에 보여서요. 겸사겸사 중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려 봤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종초를 이용해서 이제 식초를 만드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다고 그럴까요? 알려드린다고 그럴까요?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의 것들은 이제 제가 식초를 뭐 무슨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말씀드려 봤고요. 또 이제 식초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원리나 개념, 그리고 이제 젖단에는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린다고 제가 좀 만들어 봤던 그런 공식 같은 것도 알려드렸고요. 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알려드린 것들 위에 또 종초를 이용하더라도요, 결국에는 그 원리나 개념, 그런 공식들이 위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혹시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마음에 드시는 것만 골라보지 마시고 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시더라도 첫 편부터 쭉 한번 봐 오시면 어떤 식초를 이해하고 또 이제 만드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골라 듣기보다는 어쨌든 처음부터 쭉 단계 순차적인 과정이나 어떤 그 수준의 지식들을 쌓아 오시면서 끝까지 가시면 뭐 원하시는 식초, 뭐 나중에는 제가 약재를 잠깐만요. 그 약재를 이용한 식초에서부터 과일 식초 같은 것들이요. 죄송합니다. 그 뭐 과일하고 설탕하고 막 그렇게 뭐 1대1로 섞어 가지고 하는 뭐 그런 좀 그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같지 않은 식초 아니고요. 제대로 알코올 발효시켜서 와인을 만들고 또 그 와인을 이용해서 또 식초까지 가는 그런 제대로 된, 그러니까 단계를 제대로 밟아서 제대로 만들어진 식초를 드시고 만들어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막걸리나 약재 식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만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뭐 가급적이면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제가 알려드린 그런 어떤 개념적인 기초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종초 없이 그냥 공기 중에 있는 초산균을 이용해서 한번 식초를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까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운이 좋으시다면 그 알려드린 방법으로 해서 식초를 만드실 수 있으실 테고요. 그런 분도 계실 테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종초 없이 식초 만들기에 도전하셨다가 다들 실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연락 주셔서 종초를 구입하시고, 그 구입하신 종초를 이용해서 식초를 잘 만드신 다음에는 좀 쉽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뭐 몇 년 혹은 몇 달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뭐 식초를 만들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는 사람이어서 좀 제 말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곡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관심이 있으시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시간도 절약하시고 고생도 절약하시고 몸고생 마음고생 줄이시는 차원에서도
종초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뭐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쉬우면서 편한 방법이 종초를 이용해서 식초를 불리고 또 그 불린 식초를 다시 종초로 사용하셔서 양을 늘려가는 그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면서 쉽고 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또 서두의 이야기가 길어졌고요. 이제 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앞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꼭지들은 건너뛰시거나 보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요. 또 어떤 분들은 개중에는 종초를 이용해서 식초를 만들 생각을 하시니까 앞부분에 종초 없이 식초를 만드는 그 부분은 보시지 않거나 건너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드리는 설명들은 거의 앞에 종초 없이 식초 만드는 그 동영상들하고 다시 중복이 되고 반복이 될 겁니다. 어차피 개념도 같거니와 그걸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요. 개중에는 또 이제 그걸 보신 분들이라도 이번에 이제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정리 한번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냥 어쨌든 다시 한번 해보면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줄탁동시란 말씀 드렸잖아요. 줄탁동시.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서 항상 조심스럽죠. 줄탁동시요. 줄탁동시라고 해서 병아리가 아래에서 부화될 때 자기 혼자 힘으로는 그 두꺼운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없으니까 안에서 조그만 힘으로 톡톡톡톡 거리면 밖에서 그 병아리의 부화를 기다리고 있던 어미닭이 큰 불이 큰 힘으로 같은 곳을 쪼아서 여기에 금이 가게 되고 그 금이 간 틈을 이용해서 이제 알이 부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종초 없이 식초를 만들 수 있는데 아주 드물게 운이 그야말로 이제 3대가 도와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 병아리의 미약한 힘으로 톡톡거리는 거하고 같지요. 요행을 바라는 거니까요. 어떤 공기 중에 있는 초상균이 그 종초 없이 그냥 있는 술에 잘 내려앉고 그 내려앉은 초상균이 또 다행히 그 술에 잘 정착해서 증식을 하고 새를 불려서 그 술을 식초로 만드는 그런 우연 그리고 운을 만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종초를 이용하면 그 어미닭의 힘으로 뭐 막 사정없이 큰 힘으로 쪼아버리면 그 달걀이 쉽게 깨지고 병아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 종초를 이용하면 거의 뭐 실패 없이 그리고 뭐 시쳇말로는 뭐 폭탄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냥 뭐랄까 만약에 항아리가 있다고 그러면 항아리든 뭐 유리병이든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 식초를 만드는 용기가 있다고 손 치면 여기에 공기 중에 있는 초상균만을 이용한다 그러면 하여튼 우연을 바라야죠. 행운을 바라야 되고 근데 거기에 종초를 부어버리면 그 식초가 부어진 술에는 초상균 외에 잡균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초상균만이 잘 살고 증식하고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거의 뭐 실패 없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자기 혼자 미약한 힘으로 깨고 나오기 힘들 때 어미닭이 아래 껍질을 깨줄 수 있는 것처럼 종초를 쓴다는 것은 결국에 그 안팎으로
공기 중에 있는 초산균도 내려앉고 또 그 종초에 있는 살아있는 초산균들이 바로 활동을 시작하고 증식을 시작해서 다른 잡균들이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유일하게 초산균만이 활동을 하면서 식초를 빨리 쉽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럼 이제 이쯤에서 이제 종초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인터넷이나 그런 데도 보면 종초가 무엇인가요? 종초가 어떤 것인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종초? 뭐 이제 보통 가장 쉬운 얘기들로 그 씨가 되는 식초라고 그러잖아요. 씨가 되는 식초, 보통 종초가 이제 그 어머니가 되는 뭐 모균이라고도 하고 종균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뭐 그 근본이 되는 식초잖아요. 그 식초를 다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씨가 되는 식초인데, 그것보다 어쩌면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근데 개념적으로는 맞습니다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초산균이 살아있고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그 초산균이 다른 술에 접종이 되면 그 술을 먹고 식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젊고 활동이 많은 그런 초산균들이 많이 살아있는 싱싱한 식초가 종초라고 할 수 있겠지요. 뭐 예전에 인터넷을 보면 3년 묵은 품질 좋은 현미식초나, 주로 현미식초였습니다만 3년 묵은 품질 좋은 현미식초를 종초로 보내드립니다. 이제 그런 문구가 많았고 그렇게 파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3년씩이나 숙성이 되면 그 안에는 초산균이 없습니다. 3년씩이나 숙성이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초산균도 노화가 되고요. 또 더 이상의 먹이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굶어서 죽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하고, 어쨌든 그 숙성된 식초 안에는 초산균, 그 술에 접종이 돼서 그 술에서 증식을 하고 그 술을 식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초산균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제 초산균이 많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초산균이 많이 살아있다는 그런 식초는 막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두 달 전으로 해서 식초가 이제 간 만들어져서 그 안에 아직도 젊고 힘있는 초산균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식초가 종초로서 의미가 있고, 그 이제 종초로서의 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원하시는 그런 뭐 1년씩 3년씩 묵은 식초를 원하시면 그런 식초를 보내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제 말을 들어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2개월, 길어도 3개월 넘지 않는 그런 이제 간 만들어진, 그리고 그 안에 초산균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살아있는 그런 식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산균이 많이 살아있다는 걸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초산균이 많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종초로 쓸 수 있는 식초는 초막이 있는 식초가 종초로 쓸 수 있는 식초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초막이 현재 그 식초에 초막이 있는 식초라야만 종초로서 의미가 있고 그 종초로서 품질이 좋은 겁니다. 초막이 있다는 것은 그 초산균이 그 초막이 있는 동안에 계속 먹이 활동을 하면서 식초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 초막은 어쨌든 초산균들이 살아 있을 때, 그리고 그 초산균들이 살아 있으면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나? 초막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고 하면은요, 글쎄요, 이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이제 제가 배려해서
지금 잠깐 좀 빠진다면, 초막이란 것은 초산균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그런 초산을 만들어내는, 식초를 만들어내는 그 활동 중간에 만들어지는 막이고요. 그 막이 왜 만들어지는 거 하면, 초산균은 공기를 좋아하는,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균입니다. 호기성 세균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많은 식초 표면에서 증식하고 활동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초산균도 균이니까 이 식초, 술이나 식초 물 위에 자기 힘으로 떠 있기는 너무 힘들고 에너지 낭비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초 표면에 그 초막을 만들어냅니다. 그 초막을 만들어내서 그 초막에 붙어 살면서 그 공기 중에 있는 공기도 접하고 그 표면에서 증식이나 먹이 활동 그리고 식초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헤엄치고 막 사람으로 치면 팔다리를 움직여서 물 위에 떠 있기가 힘드니까 뗏목이나 튜브 같은 것을 이용해서 내 힘을 들이지 않고 떠 있는 것처럼 초막을 만들고 그 초막에 붙어서 이 술 표면, 식초 표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산균이 왕성한 그 식초를 만들어내는 그런 발효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초막도 왕성하게 만들어지고, 그 초막이 있다는 것은 초산균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초산균을 볼 수는 없지만 초산균이 하는 일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초산균이 식초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거나 알 수 있는가는 표면에 초막이 만들어져 있고 그 초막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초산균이 식초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고, 그 초막이 왕성할 때 당연히 초산균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이 없어질 때쯤에는 초산균도 없는 겁니다. 초막은 결국 초산균이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초막에 초산균이 붙어 있는 거니까요. 붙어 있으면서 발효 활동을 하는 건데, 초막이 없다거나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초산균들도 사멸하고 있거나 그 식초 안에 초산균이 발효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숙성된 식초들에는 초막이 없고요. 당연히 초막이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산균들도 오래되면 이제 노화가 돼서 죽거나 아니면 더 이상 먹을 알코올이 식량이 없으니 먹이가 없으니까 그대로 굶어 죽거나 하는 겁니다. 초산균이 없으면 당연히 초산균들이 만들어내는 초막도 없겠지요. 그런 이유로 3년 된 식초를 뭐 정초로 쓰시라거나 1년 이상 숙성된 그런 식초를 정초로 쓰시라는 분들도,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초를 이용해도 그 정초로서의 역할은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이쪽이 제가 이제 본래 어떤 단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아무튼 어떤 제 설명의 흐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막은 그 정초가 하는 그 정초를 아까 참 그렇게 잠깐 빠지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정초를 부어준다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초를 부어줌으로써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산균을 직접 이식하는 거죠. 초산균을 이식하고 접종시켜주는 겁니다. 직접.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2달 내에 젊은 갓 만들어진 생식초, 김치도 생김치가 있고 묵은 김치가 있잖아요. 뭐 신김치. 그리고 막걸리도 생막걸리가 있고 뭐 오래된
신맛 나는 이제 묵은 그런 숙성 오래된 것도 있고요. 뭐든 생 것도 있고 오래 묵은 것도 있다고 치면 그 생식초 2개월이나 길어도 3개월이 넘지 않은 그런 식초에는 초산균이 있으니까 이런 초산균들을 그런 술에다가 접종시켜주고 이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감염시키는 거죠. 감염. 좋게 말하면 이식이고 접종이고요. 어쨌든 균이 있어야 균이 옮아가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나쁜 것은 뭐 감기가 옮는다거나 독감이 옮을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의미로는 좋은 균, 유익균이 옮겨가면 유익한 물질, 유익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나쁜 균이 옮겨가면 나쁜 일이 생기는 거겠죠. 근데 초상균은 유익한 균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초상균이 술로 옮겨가서 좋은 식초를 만드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개월에서 3개월을 넘지 않은 그런 식초에는 초상균이 있고, 그런 초상균을 이식시켜준다는 게 종초의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게 이제 종초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보산입니다. 보산. 그러니까 산을 보충해 준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이나 3개월을 넘지 않는 그런 싱싱한 살아있는 초산균도 살아있고 오래되지 않은 그런 식초는 초산균을 이식해 주자는, 그래서 빨리 좋게 식초를 만드는 거고요. 1년씩, 2년씩, 3년씩 된 식초를 종초로 쓰시는 경우에는 그 안에는 초산균은 없지만, 이 안에는 초산균은 없습니다. 그 보통 3개월에서 점차로 죽기 시작해서 6개월이면 그 더 이상, 그러니까 술을 보충해 준다거나 산소가 없을 때는 초산균들이 6개월 정도에는 사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알코올이 없으니까. 근데 술이 있고 그 술에 1년, 2년, 3년 묵은 식초를 부어주면 그 안에는 균은 없지만 그 부어진 용액, 그 술과 식초가 만나서 된 그 용액에는 산 성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산. 그렇죠. 일정 부분, 보통 30%를 부어준다고 그러는데 그 30%만큼은 산 성분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균들이 이런 산성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균들이 거의 없습니다. 초산균, 젖산균 하는 그런 산이 붙는 그런 균들이 아닌 경우에 뭐 효모균, 뭐 실제 효모균조차도 이런 식초에서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유익한 균이든 유해한 균이든 어쨌든 이렇게 식초를 부어서 그게 산 성분을 많이 띈 그런 용액이 됐을 때 이 용액에서 살 수 있는 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초산균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기 중에 있는 초산균들이 내려앉는 겁니다. 이 내려앉았을 때 자기네들이 살기 좋은 산으로 바뀐 그런 환경이니까 여기서 증식 활동을 하고 그렇게 새끼를 많이 쳐서 활성화되면, 균이 활성화되면 이제 이게 식초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좀 참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시간이 꽤 돼 가는데요. 종초의 역할은 균을 이식하고 접종해 주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2달 내지 석 달을 넘지 않은 그런 싱싱한 식초는 균을 직접 이식해 주는 거고요. 그 1년씩, 2년씩, 3년씩 된 그런 오래된 식초들은 균을 이식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식초, 어떤 그 술을 초산균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산성 환경으로 바꿔주고, 그 바꿔진 환경에 공기 중에 있는 초산균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증식을 하고 식초를 만드는 발효 활동을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시간이 애매하네요. 한 25분 정도로 끊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25분 정도로 한번 끊고요. 다음 편에서 다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제가 유치하게 제가 직접 끕니다.